내가 나답게 산다고 느껴질 때가 언제인지요? 저는 가끔 나답게 살고 있구나 하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글쓰기 할 때와 조용히 명상을 할 때가 그렇습니다. 어떤 주제를 가지고 글을 쓸 때 내가 살아있음을 느끼는데요. 그 순간만큼은 내가 나답다고 흐뭇해하곤 합니다. 그리고 짧은 시간이라도 명상에 잠겨 나를 가만히 들여다보는 시간이 말할 수 없이 즐겁고 나답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어느 순간이 나답다고 느껴지는지 가만히 자신을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나답다는 순간이 느껴지고 그런 모습에 만족감이 커질 때 자기 자신에 대한 자존감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자신의 자존감을 높여가는 일은 삶의 행복감을 키워가는 지름길입니다. 모두가 지친 삶이 아닌 행복함이 가득한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잠시 마음을 쉬어가는 시간, 여기용의 문화가 산책, 노래 한 곡 듣고 시작합니다. 김성환입니다. 묻지 마세요. 묻지 마세요. 물어보지 마세요. 내 나이 묻지 마세요. 흘러간 내 청춘 잘한 것도 없는데 요놈의 숫자가 따라오네요. 여기까지 왔는데 앞만 보고 왔는데 지나간 세월의 서러운 눈물 서산 넘어가는 청춘 또 가는 줄 몰랐구나. 세월아 가지를 말어라. 묻지 마세요. 물어보지 마세요. 내 나이 묻지 마세요. 흘러간 내 청춘 잘한 것도 없는데 요놈의 숫자가 따라오네요. 여기까지 왔는데 앞만 보고 왔는데 지나간 세월의 서러운 눈물 서산 넘어가는 청춘 또 가는 줄 몰랐구나. 세월아 가지를 말어라. 여기까지 왔는데 앞만 보고 왔는데 지나간 세월의 서러운 눈물 서산 넘어가는 청춘 또 가는 줄 몰랐구나. 세월아 가지를 말어라. 세월아 가지를 말어라. 지금 여러분은 세종 FM 98.9MHz 여기용의 문화가 산책을 듣고 계십니다. 지난 2월 초순쯤 정월 대보름을 며칠 앞둔 일요일에 대구 팔공산에를 다녀왔습니다. 오래도록 군사시설로 묶여 일반인 출입이 불가했던 비로봉이 열렸다는 소식을 듣고 이번 정오를 맞춰 다녀온 것인데요.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엄청 추운 날이 연속되는 그 무렵이었습니다. 케이블카를 이용하여 중간 지점까지 오르고 나머지 부분을 걸어 오르는 코스를 택한 산행이었습니다. 산행 시작 전부터 매섭게 몰아치는 바람에 살을 에이는 듯 그렇게 추웠습니다. 귓전에 들리는 바람 소리는 귀곡산장 같았고요. 그렇게 오르기를 한참 만에 드디어 비로봉 정상에 섰습니다. 멋진 조망이 기다려 주었지만 어찌나 추웠던지 하산길로 서둘러 발길을 옮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도 아직 기억 속에 남아있는 멋진 상고대와 몇 장 남겨진 사진 속 모습만이 그날의 치열했던 시간을 증명해주고 있으니 지나고 나니 큰 기쁨으로 마음속에 가득 남았습니다. 점점 더 들어가는 나이를 생각하고 이번 기회가 아니면 언제 다시 오를 수 있을까 하는 조바심에 발길을 돌리고 싶은 무수한 유혹을 떨치며 올랐던 팔공산 비로봉이었습니다. 까마득한 산초 입에 서면 자꾸만 약해지는 나를 보며 마음속으로 부단히 자신감을 불어넣곤 합니다. 지치지 말자, 용기를 잃지 말자, 스스로 약해지지 말자를 수없이 반복해 되뇌이곤 합니다. 그리고 나 자신을 대견하게 바라봅니다. 나를 나답게 만드는 일이란 이런 게 아닐까요? 그런 막막함 앞에 서서 끝없이 걸어보는 자규체면 어쩌면 그 힘으로 늘 새롭게 살아가는 건지도 모릅니다. 팔공산 덕에 꺼져가던 자신감에 다시 불을 지폈습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시를 소개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이희숙 시인의 시집 속의 시를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이희숙 시인은 오랫동안 시로 이어져 오는 인연이기도 한데요. 한동안 소식 나눔 없이 지내다가 얼마 전에 시집을 냈다고 책을 보내왔습니다. 진즉 소개해드렸어야 하는데 밀린 숙제하듯 청탁받은 시집들이 있는 터라 이제야 소개해드리게 되었습니다. 시집 제어가 참 예쁜데요. 바람결에 감추고 꽃잎에 묻어두고입니다. 먼저 시인의 말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시인의 말. 아름다운 나만의 언어를 갖고 싶다. 평생 함께여도 좋을 그런 사람 같은. 등단한 지 23해를 맞아 그동안의 이야기들을 모아 첫 시집을 낸다. 여전히 나만의 아름다운 언어를 찾는 중이다. 어쩌면 끝끝내 찾지 못할지도 모르지만 그래도 즐겁다. 내 작은 발자국이 눈뜨는 아침에 읽는 조간신문처럼 누군가에게 살며시 스며들었으면 좋겠다. 2024년 10월 25일 이희숙 이렇게 썼습니다. 시집 구성은 6부까지 되어 있어서 편수가 많은 느낌인데요. 보통 4부로 엮어내는 반면에 이희숙 시는 6부로 다양한 주제로 시를 담았다는 게 다른 점입니다. 1부는 나를 물들이는 시간, 2부 산에 산다는 것은, 3부 꽃피는 봄날에는, 4부 어느 가을 아침, 5부 엄마의 명약, 6부 그리움이라 했다.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시를 소개합니다. 1부의 대표 시인 나를 물들이는 시간 소개해 봅니다. 나를 물들이는 시간 이희숙. 전화 온 줄도 모르고 바쁘게 지나간 하루. 휴대전화를 열고 여기저기 기웃거리다가 좋아하는 에디트 피아프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곡은 흥얼거려도 샹송 가사는 매번 잘 외워지지 않네요. 다니엘 비달의 오 샹젤리제는 어떻고요? 문득 갑자기 왈칵 느닷없이 노래 가사처럼 마음을 열고 거리를 거닐며 모르는 이에게 인사를 하고 싶어져요. 읽다가 접어둔 시집에 눈길이 갑니다. 끌리듯 단숨에 몇 편의 시를 읽으니 무뎌진 마음에도 미풍은 부는지 말랑말랑 간질간질 몽글몽글하네요. 아, 저녁밥을 해야 할 시간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대로가 좋아요. 조금만 참아주세요. 지금은 나를 물들일 시간입니다. 가끔은 이렇게 무언가에 도취될 때가 있습니다.
어느 곳에 생각이 머물고 그 생각을 따라 시선이 허공을 배회하는 시간이면 순간의 아늑함을 느끼곤 하지요. 그것을 시인은 나를 물들이는 시간이라고 하며 즐기고 있습니다. 마냥 소녀 같은 감성을 아직도 간직하고 계시는군요. 자, 다음 시봅니다. 생각을 지우는 카페 읽어보겠습니다. 생각을 지우는 카페 이희숙. 지난 가을 각중에 찾아온 불청객은 부실한 대접에도 구석진 방에 앉아 말이 없다. 밀어내려는 자와 눌러 앉으려는 자 사이에 싸움이 길어질수록 구경꾼의 주머니는 두둑하다. 씹는 자유를 저당 잡힌 턱은 먹는 즐거움마저 압류당한 채 눈치만 살피고, 싸움의 최대 수혜자인 구경꾼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멍 때리는 시간을 많이 가지라는 처방전을 내놓지만 어쩐지 나의 몸은 눈치 없는 애인처럼 머뭇거리고, 완치 불가 판정을 받은 턱관절 디스크는 대놓고 거드름을 피운다. 이럴 어째 진작 어르고 달래서 구워 삶아볼 걸. 손이 발이 되도록 싹싹 빌어나 볼 걸. 이 일을 어쩐다? 정말 어쩐다? 지금이라도 보채지 말고 종종 멍 때리는 연습을 하면 못 이기는 척 안이 온 듯 돌아가려나? 아, 그러면 나는 막 미치도록 좋아서 아담한 카페 하나 열어야지. 장명소에 맡기지 말고 철학적으로 지어야지. 요즘 제가 차 한 잔을 즐기는 시간이 엄청 즐겁다는 것을 느낍니다. 누구에게도 방해를 받지 않으면서 마음껏 상상의 나래를 펼칠 수 있는 나만의 시간이기에 그렇겠습니다만, 그런 시간을 만들고 즐길 줄 알아야만 가능한 것이기도 합니다. 읽어드린 시 속에서 생각을 지우는 것은 이것과는 사뭇 다른 느낌인데요. 생각나는 것을 생각하지 않겠다는 그런 뜻일까요? 자, 여기서 잠시 쉬며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이선희, 나 항상 그대를. 나 항상 그대를 보고
지금 여러분은 세종 FM 98.9MHz 여기용의 문화가산책을 듣고 계십니다. 다음 시 또 소개합니다. 이희숙 시인의 시집 최후로 사용된 시인데요. 바람결에 감추고 꽃잎에 묻어두고 읽어보겠습니다. 바람결에 감추고 꽃잎에 묻어두고. 이희숙. 저만치서 손 흔드느니 내 마음을 훔쳐간 그대네요. 느닷없이 발그레해진 얼굴 누군가에게 들켜도 나는 몰라요. 약속이나 한 듯 달려오느니 달뜬 마음 물들인 그대네요. 삽시간에 달구어진 마음 더는 참을 수 없어요. 숨길 수 없는 마음 그대에게 들켜도 나는 몰라요. 무작정 왈칵 보고파지면 하던 일 멈추고 그대에게 전화를 걸겠어요. 떨리는 목소리는 바람결에 감추고 입맞춤하고픈 입술은 꽃잎에 묻어두고. 어떤 빛깔의 마음을 그렇게 감추고 싶은 걸까요? 수줍은 아가씨 얼굴에 발그레 번지는 부끄러움을 봅니다. 느닷없이 찾아온 그리움으로 나도 모르게 가빠지는 숨소리를 들썩이는 어깨 사이로 감추고 사랑하는 당신 품속으로 힘없이 쓰러지는 그런 기분이 들기도 하는데요. 참 좋은 시입니다. 이어서 2부의 시를 봅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다 그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다 그래. 이희숙. 살다 보면 누구나 다 그래. 이 말처럼 외로운 말이 또 있을까? 같은 공간 마주보고 있어도 끝내 내 것이 될 수 없는 사람처럼 살다 보면 누구나 다 그래. 이 말처럼 가벼운 말이 또 있을까? 그 생각만 하면 왠지 쓸쓸하고 쓸쓸해져 화롯불 같은 따뜻한 말이 그립다. 오늘도 주인 없는 말이 하늘을 날고 시장 한복판을 서성이다 사연들로 넘쳐나는 저녁거리를 돌아 기억에도 없는 술집에서 막을 내린다. 잘 가라. 온 생애를 걸고 무시로 곁을 지킨 말. 더러 위로도 되었지만 끝내 내 것이 될 수 없어 외로웠던 말. 네, 누군가에게 듣는 말 중에 제일 황망한 말이 바로 살다 보면 누구나 다 그래 라고 하는 말일 겁니다. 참으로 의미 없는 무성의한 말 중에 하나인데요. 따뜻한 말 한마디가 필요할 뿐인데 겨우 한다는 말이 무슨 그런 쓸데없는 생각을 하느냐는 듯 느껴지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진정으로 듣고 싶은 말이 어떤 말인지 곱씹어 생각해야 합니다. 누구나 다들 무책임하게 하는 말이 아닌 그런 말이 필요한 세상입니다. 자, 다음 시입니다. 산다는 것은 읽어보겠습니다. 산다는 것은 이희숙. 산다는 것은 가르쳐주지 않아도 흐려지고 깊어지는 경계를 이해해야 하는 날들이 수없이 많다는 걸 깨닫는 것이며 스스로 만든 독방으로 들어가야 하는 날이 여전히 많다는 걸 인정하는 것이며 흔들리며 사랑해야 하는 농담 같은 현실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다. 산다는 것은 그 어떤 혹독한 시련이 닥쳐도 견디어내는 거라는 걸 불타오르는 불길 속으로 뛰어들고서야 비로소 아는 것이다. 산다는 것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것의 진정한 정의를 확실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사람마다 생각하는 산다는 것의 의미는 다른 거라서 정확하게 정의하기는 힘들 겁니다. 제가 생각하는 산다는 것의 의미는 사람답게 사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요즘에는 사람이지만 사람답지 못한 인간들이 너무 많아서 세상이 이리도 시끄러운가 봅니다. 이희숙 시인의 산다는 것은 이 시는 그런 의미에서 시사하는 바가 있는 시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에 읽어드릴 시는 3, 4 읽어보겠습니다. 3, 4 연일 내린 비에 꽃잎들 호련히 진다 해도
마지막 잎새의 꿈을 저버리기엔 우리가 사랑한 지난 시간이 너무 눈부시다. 보라, 하나의 삶을 향해 매달리는 저 잎새를, 끝나지 않은 잎새의 꿈을. 사람아, 살다가 문득 사는 것이 미로 속 같아 힘겹다 느껴질지라도 하나의 삶을 향해 혼신의 정열을 바쳐 한 뼘 한 뼘 더 넓은 영토를 확장해 나가는 잎새의 꿈을 가벼이 여기지 마라. 삶은 꿈꾸며 행동하는 자에게 먼저 베푸나니 오직 사랑만이 희망인 그대 거룩한 영토를 위해 일어서 새날을 즐거이 노래하라. 삶에 대한 가치를 담았습니다. 이희숙 시인만이 가질 수 있는 삶의 가치. 그러나 읽어보는 저도 충분히 공감하는 그런 가치입니다. 잠시 노래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양수경입니다. 내일이 오면.
지금 여러분은 세종 FM 98.9MHz 여기용의 문화가 산책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노래를 들으며 드는 생각인데요. 어떤 노래는 과거를 잊으려고 애쓰는 것이 느껴지기도 하고, 어떤 노래는 현재가 불안한 마음을 나타내기도 하며, 또 어떤 노래는 미래를 그려보는 희망적인 노래로 들리기도 하고요. 또 어떤 노래는 잊혀진 사랑을 그리워하며 애절하게 부르는 노래로 들리기도 합니다. 이런 노래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그때그때 나의 기분에 맞는 노래를 찾아 부르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노래가 좋은 이유가 되겠죠? 즐거울 때, 기쁠 때, 우울할 때 등등 그때그때 마음을 위로해 줄 수 있는 노래를 부르며 힘을 내보기도 합니다. 이어서 읽어드릴 시는 3부의 시 중에서 골라보겠습니다. 내가 와서 꽃이 피었다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와서 꽃이 피었다. 이희숙. 이토록 그리운 내가 있어 봄이다. 그토록 기다리던 내가 와서 봄이다. 저토록 사랑하는 둘이라서 봄이다. 그리운 내가 와서 기다리던 내가 와서 사랑하는 내가 와서 꽃이 피었다. 사랑하면 예뻐진다는 말은 핀다는 다른 말, 핀다는 말은 사랑한다는 또 다른 말. 내가 와서 꽃이 피었다. 예쁘다. 사랑이 피었다. 고맙다는 뜻이겠지요. 내가 있어 꽃이 피고 내가 있어 사랑할 수 있으니 그런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봄볕이 있어 꽃이 피었다는 뜻이기도 하겠고요. 봄이 와서 꽃이 피었다는 고마운 마음일 수도 있을 겁니다. 다음 시 봅니다. 가끔, 아주 가끔은. 가끔, 아주 가끔은. 이희숙. 가끔, 아주 가끔은 바람 불지 않아도 낯설어서 더 사랑스러운 나를 만나고 싶다. 익숙한 거리를 돌아서 걸어도 보고 싶고 감흥 없이 듣던 음악도 가사를 떠올리며 듣고 싶다. 맛은 잘 모르지만 즐겨 마시던 커피보다 눈을 사로잡고 마음을 적신다는 와인에 취하고도 싶다. 가끔, 아주 가끔은 비에 젖지 않아도 그리움이란 이름으로 어제를 되새김질하고 사랑이란 이름으로 오늘을 마시고 싶다. 깃발처럼 펄럭이는 욕망을 위해 누구도 판독할 수 없는 그리움을 위해 집착 아닌 간절함을 위해. 그렇죠. 아주 가끔은 그렇게 작은 일탈을 꿈꾸곤 하죠. 못 마시는 술도 한잔 하고 싶고 음치지만 노래도 한 자락 불러보고 싶기도 하고 비 오는 날 우산도 없이 거리를 걸어보고 싶기도 하고 그런 게 사람인가 봅니다. 저도 가끔 그런 느낌 가질 때가 있거든요. 다음 시 읽어드립니다. 꽃피는 봄날에는. 꽃피는 봄날에는. 이희숙. 봄날에는 우리들의 시간이 봄꽃처럼 환하게 물들 수 있기를 기도하자. 사랑하는 일이 나를 내어주는 일임을 미처 다 알지 못한다 해도 닫혀있던 문이 절로 열리는 봄날에는 어여쁜 꽃송이 피어올리는 마음으로 사랑하자. 농담 같은 현실 때문에 동굴 속을 헤매는 날이 있어도 꽃피는 봄날에는 너도 나도 꽃이 되어 웃어보자. 네, 꽃피는 봄날에는 그런 마음, 그런 생각, 그런 행동 하고 싶지요. 이번 꽃피는 봄날에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한박 웃음 지으며 즐거워할 일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는 느껴보지 못했던 잔잔한 희열을 느껴보고 싶습니다. 다음 시입니다. 4부에 있는 시 중에서 골라보는데요. 동백꽃 하나 읽어보겠습니다. 동백꽃. 이희숙. 섬처럼 떠다니는 이름 위에 등불을 켜고 죽음보다 깊은 맹세를 새겼지만 한줌 바람에도 한숨은 깊어지고 한 움큼의 햇살에도 까닭 모를 눈물 고이는 이내 사랑을 어쩌란 말입니까? 잊을 수도 없고 지울 수도 없어
노래가 되고 강물이 되어 흘러간 그리움을 어쩌란 말입니까? 시간의 문턱을 지나 계절의 강을 건너는 동안에도 그대만을 뜨겁게 사랑한 죄를 이제와 어쩌란 말입니까? 그리운 사람이여, 그대 눈길 닿는 길목마다 눈물 글썽이며 피어나는 꽃을 보거든 그리워하다 빨갛게 먹는 이내 가슴인 줄 아시어요. 참으로 고귀한 꽃, 동백꽃. 처음 동백꽃을 알고는 그리 귀하게 여기지 않았었습니다. 그저 그런 꽃이려니 했는데요. 어느 날 동백꽃의 매력을 느끼고부터는 동백꽃 앞에서는 왠지 겸손해지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꽃으로 피었다가 송이째 떨어지는 모습을 보고 그런 마음이 더 크게 들었었습니다. 꽃잎이 하나둘 지는 꽃들에 비하여 결의에 찬 모습이랄까, 추한 모습을 보이기 싫어하는 선비를 닮아서일까, 송이째 떨구는 꽃을 보며 드는 그런 경외심은 어쩔 수 없더라고요. 여기서 잠시 노래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김우중 할머니, 이정옥 숨어오는 바람소리 연속해서 듣고 오겠습니다. 비가 오면 우산 들고 마중 나와 주시고 눈이 오면 넘어질까 걱정을 하시네. 사랑으로 안아주고 기죽을까 감싸며 울 엄마의 빈자리를 채워주신 할머니, 엄마 얼굴 그리려다 너무 생각이 안 나. 동그라미 하나만을 그려놓고 잠든 밤, 나도 네 어미가 보고 싶다며 내 손 잡고 몰래 우시던 사랑해요 우리 할머니. 엄마 얼굴 그리려다 너무 생각이 안 나. 동그라미 하나만을 그려놓고 잠든 밤, 나도 네 어미가 보고 싶다며 내 손 잡고 몰래 우시던 사랑해요 우리 할머니. 사랑해요 우리 할머니.
김이 나는 차 한 잔을 마주하고 앉으며 그 사람 목소린가 숨어오는 바람 소리 둘이서 걷던 갈대밭길에 달은 지고 있는데 하고 무슨 이유로 눈물이 날까요? 길 잃은 사슴처럼 그리움이 돌아오며 쓸쓸한 갈대숲에 숨어오는 바람 소리 둘이서 걷던 갈대밭길에 달은 지고 있는데 하고 무슨 이유로 눈물이 날까요? 길 잃은 사슴처럼 그리움이 돌아오며 쓸쓸한 갈대숲에 숨어오는 바람 소리 지금 여러분은 세종 FM 98.9MHz 여기용의 문화가 산책을 듣고 계십니다. 이어서 읽어드릴 시인데요. 이번에는 몇 편의 시를 한 번에 읽어드리며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입니다. 오동나무 읽어보겠습니다. 오동나무 이희숙. 사랑이 어디서 와서 어떻게 시작됐는지 묻지 않겠다. 얼마만큼 그리웠냐고 얼마만큼 간절했냐고 묻지를 않겠다. 자줏빛 등불 매달고 천년을 하루같이 사랑과 불러대는 동안 설움에 겨워 곡조마저 끊고 싶은 날 또 얼마나 많았느냐고 묻지도 않겠다. 다만 탁본처럼 새긴 이름 하나 붙들고 사는 그리움이 얼마나 가슴에 이는 아픔인지만 묻겠다. 이어서 보는 시는 또 가을인가 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또 가을인가 봅니다. 이희숙. 생각만으로도 아름다운 배경이 되는 사람이여 나를 돌아보고 우리를 이야기하는 가을이 왔습니다. 낙엽처럼 쌓인 욕심과 단풍처럼 물든 미련 사이에서 오도 가도 못하는 나의 마음은 누군가의 여름보다 뜨겁고 어떤 이의 겨울보다 더 깊고 외로울 것 같은 불안한 예감이 듭니다.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아픈 이름이여 겨울을 예고하는 비가 나뭇잎을 흔들고 국화꽃을 잠들게 하는 이 시간 약속이나 한 것처럼 잊었던 얼굴과 모른 채 살았던 이름들이 우수수 쏟아집니다. 어쩐지 자꾸만 이토록 아름다운 계절이 누군가에게는 한없이 쓸쓸한 계절이 될까 두렵습니다. 가만히 부르기만 해도 절로 눈물이 나는 이름이여 세월을 무시한 추억들이 기별도 없이 찾아오는 걸 보니 또다시 가을인가 봅니다. 그 다음엔
지금은 내 인생의 가을 한번 읽어볼까요? 지금은 내 인생의 가을. 이희숙. 어느 날 문득 낯선 그리움에 애틋한 마음을 숨길 수 없을 때 아무리 행복한 사람도 가끔은 혼자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 그러한 때 그대 자신을 들끓게 하는 것들 사이에 한 잔의 향 좋은 차 물을 끓인 듯, 한 잔의 향 좋은 커피를 마시듯 그대 자신과 낯선 그리움 사이에 적정 온도와 일정 거리를 두라. 우리는 종종 지나친 열정보다 애틋한 마음을 숨길 때, 함께 달리는 평행선일 때보다 사이를 비워둔 일정 거리를 느낄 때 자신과 타인에게 더 관대해진다는 것을 기억하라. 아, 지금은 내 인생의 가을. 서늘한 침묵의 온도와 사이를 비워둔 일정한 거리가 절실할 때. 네, 세 편의 시를 한꺼번에 읽어드렸는데요. 가을을 노래하는 시들로 읽으면서 다양한 생각이 머리를 스치며 지나갔습니다. 사람마다 다르게 맞이하는 가을의 풍경들이 때로는 비슷하게 엇갈리기도 하나 봅니다. 지금 우리들 삶에서 맞이하고 보내는 가을 풍경은 어떤 모습일까요? 한 번쯤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풍경도 가을 풍경도 좋지만 인생에서, 삶에서 느껴지는 내 모습의 가을 풍경도 생각해 보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희숙 시인의 시집 속 시를 읽으며 감상해 보는 시간으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시집 속 시를 읽으며 드는 생각은 이희숙 시인의 시의 깊이가 무척 깊어졌다는 겁니다. 시 한 편을 쓰면서 많이 사유하고 고뇌하며 썼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표현 하나하나가 신선하게 느껴지고 그것들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깊이 있게 다가와서 참 좋습니다. 덩달아 기분 좋아지는 시간입니다. 또 다른 시를 읽어봅니다. 그리움이라 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움이라 했다. 이희숙. 잊고자 잠을 잔다는 사람. 세상에서 가장 빠른 것은 그리움이라 했다. 대상이 어디에 있든 한순간 마음 안과 밖을 넘나들 수 있어 그리움의 텃밭을 일군다 했다. 다른 누군가는 세상에서 가장 지독한 것은 그리움이라 했다. 허락도 없이 왈칵 솟아나서는 대책 없이 흔들어대는 바람에 살기 위해 잠을 잔다 했다. 나그네처럼 듣기만 하던 사람, 순수하지도 못하면서 집중할 수 없는 사랑이 세상을 활보하는 오늘날, 이 시대의 유물인지 까마득한 낭만이 그립다 했다. 이어서 안녕이라고 말할 수 있을 때 한번 볼까요? 안녕이라고 말할 수 있을 때. 이희숙. 이별은 가슴으로 울리는 북소리를 멈추는 일이고, 눈에 키운 별 하나를 거두는 일이고, 머리로 기억하는 수많은 이야기를 지우는 일임을 끝내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한다 해도 사랑했던 사실조차 모르는 남들처럼 모르는 남남으로 살아가자. 그대와 나 사이에 흐르고 있는 추억이라는 이름의 강 하나로 사랑이라고 그리움이라고 이름 붙일 수 없는 지금, 그대 먼 사람아 그리움이라는 감옥에서 떠나라. 안녕이라고 말할 수 있을 때. 이어서 지나간 사랑에 묻는다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지나간 사랑에 묻는다. 이희숙. 사랑이라서 아팠고 그리움이라서 애틋한 지나간 사랑에 묻는다. 살다가 마음에 참을 수 없는 파문이 일렁이면 오래전 그대 시간을 가두어 버린 기억의 더듬이를 세워 잊은 듯 잊힌 지나간 사랑, 꽃 이름 외우듯 가끔 잊지 않고 부르는지. 짧은 시간에 더 많은 이희숙 시인의 시를 소개하고 싶어서 마지막 부분에는 몇 편의 시를 몰아서 소개했습니다. 시에 대한 열정 하나만으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야기꽃을 피우던 때가 생각납니다. 이희숙 시인은 이번에 발간한 시집 바람결에 감추고 꽃잎에 묻어두고가 등단 후 처음 내는 시집이라고 하는데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 세월이 22년이라는 것에 놀라움을 금할 길 없었습니다.
그만큼 자기 시가 숙성되기를 기다렸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이숙 시인과는 글본문학회를 통하여 인연이 만들어졌고 그 속에서 희노애락을 함께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 세월을 한참 뒤로 하고 이렇게 시집을 마주하고 보니 인연이라는 것이 참으로 소중하다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됩니다. 앞으로도 아름다운 시, 기쁨 넘치는 시를 많이 쓰시기를 기원합니다. 또 한 페이지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속절없이 가는 세월 속에서 하루하루를 내 삶의 주인공이기를 고대하며 열심히 살아갑니다. 나답게 사는 일, 후회 없이 사는 일, 최선을 다해 나를 사랑하는 일에 오늘 하루를 바칩니다. 오늘의 끝곡으로 김양의 우지 마라 들으며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반갑게 뵙겠습니다. 우지 마라 우지 마라 사랑이란 다 그런 거다 저마다 아픈 사연